어머니 49제가 끝난 절마당에서 막내 아들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제 5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계좌이체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5명. 형제 전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는 어릴 때 용돈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수학여행비도, 졸업앨범비도, 단 한 번도. 그런 막내가 형제들 앞에서 이 봉투를 꺼낸 겁니다. 큰형이 먼저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남 사녀 중 막내, 위로 큰형, 둘째 형, 셋째 누나, 넷째 누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냐고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지방 소도시에서 철물점을 했습니다. 잘 되는 가게였습니다. 형들은 매달 용돈을 받았고 누나들도 필요한 건 다 샀습니다. 근데 나만 안 줬어요. 한 번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형이 새 운동화를 신고 오면 막내는 형이 작아서 버린 걸 물려받았습니다. 누나가 학원을 다니면 막내는 혼자 도서관에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수학여행비 3만 원 후 그거 하나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면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막내야, 엄마가 원래 그래. 참아. 형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라고. 근데 참는 게 쌓이면 돌이 됩니다. 가슴에 박히는 돌. 20살 되던 해에 집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요.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집을 나오던 날, 어머니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인사도 안 했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렇게 막내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주머니에 12만 원, 그것마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막내는 공장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대학. 못 갔죠? 형은 갔는데. 둘째 형도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막내가 25살 때였습니다. 장례식에 갔습니다. 3년 만에 본 가족이었습니다. 너 이제 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제 알았으니까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막내에게는 넷째 누나가 아는 사람 통해서 겨우 소식을 전한 겁니다. 미안해. 엄마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어머니가 막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오는 것조차. 빈소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절 보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날 밤 막내는 빈소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안방에서 유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내가 맡을게. 둘째는 집. 누나들은 땅. 막내는 나간 애잖아. 뭘 줘? 벽 너머로 다 들렸습니다. 막내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빈소를 나왔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30이 넘어 막내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잘 됐냐고요? 안 됐습니다. 3번 망했습니다. 3번 망하고 4번째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에게 연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막내가 38살 때였습니다. 막내야, 엄마가 많이 안 좋아. 이번엔 와야 해. 병원에 도착하니 형제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큰형이 막내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왔으면 됐고, 간병비 나눠야 한다. 1인당 50만 원씩. 간병비요? 아버지 장례 때 저한테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50만 원 낼게요. 묵묵히 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형제 중 간병비를 한 번도 안 빠뜨린 건 막내뿐이었습니다. 큰오빠는 3달째 안 내고 둘째 오빠도 2달째야. 알겠어요. 병실에 가장 자주 간 것도 막내였습니다. 퇴근 후 매일 들렀습니다. 왔으니까요. 그래도 왔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막내는 사과를 깎아 테이블에 놓고 나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왔고 매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병세가 악화된 건 그로부터 넉 달 뒤였습니다. 의사가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가족회의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큰형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보험이 3개 있어. 합치면 2억은 돼. 그거 수익자 누구야? 확인해봐야 하는데? 아마 엄마가 바꿨을 수도 있어. 엄마 아직 살아계신데 무슨 보험금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넌 맨날 감상적이야. 감상적인 게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큰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뭔데?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효자 코스프레야? 연락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그 차이도 모르세요? 엄마 돌아가시기도 전에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이러려고 모인 거야? 그날 가족회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막내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봉투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봄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새벽 3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달려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한 얼굴. 장례는 형제들이 나눠서 치렀습니다. 큰형이 주도했습니다. 장례비는 균등 분담이다. 1인당 200만 원. 막내는 말없이 냈습니다. 사흘 동안 빈소를 지킨 것도 막내였습니다. 큰형은 둘째 날 저녁에 먼저 갔고 셋째 누나는 셋째 날 낮에 빠졌습니다. 막내야, 너도 좀 쉬어. 괜찮아요, 누나. 49제까지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 사이 큰형이 또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집 정리해야 한다. 49제 끝나고 모이자. 정리. 그 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았습니다. 집, 보험, 통장. 남은 것들을 나누자는 뜻이었습니다. 49제 당일, 절에서 의식이 끝난 후 형제 5이 절 옆 작은 방에 모였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 엄마 명의 재산 목록 가져왔어. 큰형이 서류를 펼치려는 순간 막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 잠깐만요. 이거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뭔데? 어머니가 남긴 겁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로 막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막내가 한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내역서에 큰형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가 내역서를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큰형 이름으로 매달 30만 원씩 15년간 이체한 내역입니다. 총 5,400만 원. 큰형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둘째 형. 매달 25만 원씩 12년. 총 3,600만 원. 잠깐, 그게 무슨... 셋째 누나. 매달 20만 원씩 10년. 총 2,400만 원. 넷째 누나. 매달 20만 원씩 8년. 총 1,900만 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엄마가 우리한테 돈 보낸 게 뭐가 문제야?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형은 알아요? 침묵.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철물점 정리하고 받은 돈이 8천만 원이었어요. 그걸 쪼개서 매달 형제들한테 보낸 거예요. 없었어요. 하나도. 넷째 누나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병원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낸 거예요. 간병비도, 약값도, 장례비도. 너, 그걸 왜 이제 말해?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봉투맨 밑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 읽을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막내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막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으면 엄마는 이미 없겠지? 미안하다. 용돈 한 번 못 줘서. 내가 제일 아깝고, 내가 제일 미안하고, 내가 제일 걱정됐다. 방 안에서 누군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들한테 누나들한테 돈 보낸 건 걔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걔들이 너 없이는 못 살까봐. 너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아이였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큰형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 읽을게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막내야. 이 내역서를 형들한테 보여줘라. 엄마가 누구한테 뭘 줬는지 걔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안다. 큰형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을 나갔습니다. 절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나.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냈어. 엄마 돈인 줄도 모르고. 나도 전세금 보탤 때 엄마가 보내준 줄 몰랐어. 네. 해준 건 없어요. 근데 엄마잖아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이 무너졌습니다. 넷째 누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셋째 누나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큰형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막내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 때도, 유산 나눌 때도. 다 미안하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내역서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작은 통장 하나, 어머니가 막내 이름으로 만든 적금이었습니다. 잔액 340만 원. 용돈을 안 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매달 10,000원씩 넣었습니다. 28년 동안. 막내 이름으로. 이자 붙어서 340만 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이 어머니가 막내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른 형제들에게 보냈으니까. 절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봉투 위에 떨어졌습니다. 통장을 보는 순간 처음 울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340만 원, 그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28년간 쌓인 미안함이었습니다. 매달 10,000원짜리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이라도 전화 한 통 거셔도 됩니다.